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진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혈관은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듯이 몇 년, 아니 때로는 10여 년에 걸쳐 서서히 좁아지고 막혀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큰 사고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댐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뇌혈관 노화와 치매 원인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관 건강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혈압약만 드시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으니까 괜찮다고 안심하시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혈관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게 빠르게 진행돼요. 젊을 때는 혈관벽이 탄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무리를 해도 견뎌내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활을 해도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져요.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교통사고가 나듯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하루아침에 막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차선 하나가 좁아지는 정도예요. 그러면 교통이 조금 느려지지만 그럭저럭 흘러가죠. 그 다음에는 두 차선이 좁아지고 나중에는 한 차선만 남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차선마저 완전히 막히면 그제서야 큰 사고가 터지는 거죠. 뇌경색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보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돼 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들을 바로잡고 실제로 혈관을 되살리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 혈관을 망치는 것들과 반대로 혈관을 젊게 만드는 놀라운 과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혈관도 자연스럽게 늙는 거라고 체념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70대, 80대에도 30대만큼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만난 분 중에 85세인데도 혈관 나이가 50대로 나온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다만 매일 조금씩 올바른 선택을 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궁금증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90세까지도 정정하게 사시는데 어떤 사람은 60대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까요? 그 비밀이 바로 혈관 관리에 있습니다. 사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문제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인터넷에서 떠도는 근거 없는 정보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에 지인 김용호 68세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김용호님은 평소에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산에도 자주 오르시고 가끔 친구들과 소주 한 잔씩 기울이는 것도 즐기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주변에서 보기에도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김용호님 같은 분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튼튼하고 본인도 건강에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으시고 특별한 지병도 없으시고 약도 별로 안 드시고 그런 분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용호 님이 집 계단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으신 거예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부축해 드렸는데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어지러움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가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머리가 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된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뇌 MRI까지 다 찍어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무려 15년이나 더 많이 나온 거예요. 68세인데 혈관은 83세였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뇌혈관 곳곳에 이미 작은 막힘들이 여러 개 발견됐다는 거예요. 다행히 큰 뇌경색까지는 아니었지만 언제든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김영호님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으셨다고 해요. 자신이 그동안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계속 무시해 왔다는 사실을요. 생각해보니까 가끔씩 느끼던 어지러움,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는 증상, 밤에 잠을 설치는 일들이 모두 혈관에서 보내는 경고였던 거죠. 예를 들어 계단을 올라갈 때 예전보다 숨이 더 차고 머리가 무거운 날이 자주 있었대요. 그런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던 거예요. 또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늘어났는데 이것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셨고요. 하지만 다행히 김영호님은 그때부터 달라지셨어요. 먼저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소에 좋아하시던 기름진 음식들을 줄이고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시큼해서 먹기 힘들다고 하시더니 요거트에 섞어 드시니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아무리 바빠도 빠뜨리지 않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30분도 거뜬하게 걸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가장 큰 변화는 담배를 끊으신 거였어요. 40년간 피워오신 담배를 딱 끊으셨거든요. 금연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하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 혈관 나이가 10년이나 젊어진 거예요. 몸도 훨씬 가벼워지고 활력도 되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다고 하셨어요. 김영호님처럼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건 혈관의 실제 나이예요. 그리고 혈관 나이는 언제든 되돌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아는 거예요. 무작정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작정 음식만 가려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확한 원리를 알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김영호 님이 어떤 순서로 습관을 바꾸셨는지, 어떤 실수를 하셨다가 교정하셨는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혈관 회복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김영호님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치매와 뇌경색으로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치매와 뇌경색을 부르는 생활 속 위험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새벽에 일찍 깨는 것도, 밤에 뒤척이는 것도 그냥 노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시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혈관을 망치는 첫 번째 원인이에요.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뇌혈류를 떨어뜨리는 거죠. 또한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혈관 재생 능력도 떨어져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와 있어요.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습관을 계속 유지한 사람들의 경우 뇌경색 위험이 1.7배나 높아졌다는 겁니다. 반대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적게 나타났어요. 제가 만난 최은자 72세님도 그런 경우였어요.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잠이 깨는 습관 때문에 고생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두통이 심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낮에도 졸리고 집중이 안 되시더라고요. 최은자님은 잠이 안 온다고 해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더 잠을 방해했어요. 밤에 밝은 화면을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거든요. 그래서 더욱 잠들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죠. 밤 11시 이전에는 꼭 잠자리에 드시고 낮잠은 30분을 넘지 마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는 보지 마시고요.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는 걸 추천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면제에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망치고 낮에 기억력 저하, 어지러움 같은 부작용만 커집니다. 차라리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차 같은 자연스러운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밤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도한 스트레스예요. 특히 은퇴 후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할 일이 없어서 오는 공허함, 경제적 불안감,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 걱정까지 온갖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혈압을 확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요. 또한 스트레스는 혈소판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요. 서울대 연구팀에서 5년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집단에서 뇌혈관 협착 발생률이 2배나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거든요. 김정호 65세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어요. 은퇴하신 후에도 예전에 하시던 사업 걱정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밤에 잠도 못 이루시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시고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잘 내시고 그러시다가 결국 쓰러지셨거든요. 스트레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명상이나 깊은 호흡법을 실천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푼다고 TV를 오래 보거나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특히 자극적인 드라마나 뉴스 같은 건 오히려 뇌를 더 긴장시킵니다. 차라리 산책을 하시거나 가벼운 원의 활동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혹시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더 자극적인 습관들에 의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기름지고 단 음식들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변해서 더 자극적이고 달콤한 걸 찾게 되잖아요. 또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들을 선호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바로 혈관의 적입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을 계속 드시면 혈관벽에 염증이 쌓여요. 마치 파이프 안쪽에 기름때가 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한 정제된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당화 현상을 일으켜요.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뇌졸중 위험이 1.5배나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빵, 과자, 음료수 같은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는 분들일수록 위험도가 높았거든요.
오상준 70세님은 달콤한 빵과 튀김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침에는 단팥빵이나 크림빵, 점심 후에는 도넛이나 케이크, 저녁에는 치킨이나 돈가스 이런 식으로 드시다 보니까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동시에 치솟았어요. 처음에는 혈당만 높다고 나왔는데 6개월 후에는 콜레스테롤까지 올라갔고 1년 후에는 혈압까지 높아졌어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끼시고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지만 이미 혈관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튀김 대신에 구이나 찜으로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 방법만 바꿔도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크게 달라져요. 그리고 단 음식 대신에 과일을 드시되 너무 달콤한 과일보다는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추천해요. 과일 주스도 조심하셔야 해요.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당분이 엄청 많거든요. 오렌지 주스 한 잔에 들어있는 당분이 콜라와 비슷할 정도예요. 차라리 과일을 통째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오늘 드신 음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혈관을 괴롭힌 건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운동 부족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큰 오해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전이 잘 생깁니다. 또한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초 대사율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나빠져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와 있어요. 하루에 30분 이상 중등도 강도로 걷기만 해도 뇌경색 위험이 40%나 줄어든다는 거예요. 고작 30분 걷는 것만으로 말이에요.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요.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엔돌핀 같은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기분도 좋게 만들어줘요. 신영자 66세님은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점점 활동량을 줄이셨어요. 처음에는 무릎만 아팠는데 나중에는 기억력까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든 거죠. 한 번에 30분이 힘드시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하세요.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는 게 좋고요. 너무 천천히 걸으면 효과가 적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하시면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하고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시는 게 좋아요. 오늘 여러분은 몇 걸음이나 걸으셨나요? 스마트폰에 보면 걸음수가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5번째로 흡연과 음주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과 타르 같은 독성 물질들이 혈관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해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우시는 분들은 위험도가 더욱 높아지고요.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장석호 69세님은 40년간 담배를 피우셨는데 결국 반신마비를 겪으셨어요. 그제서야 금연을 하셨지만 이미 늦어버린 거죠. 혈관 손상이 너무 많이 진행돼서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태였어요. 많은 분들이 담배 한 개비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담배는 첫 모금부터 바로 혈관에 영향을 미쳐요. 흡연 후 15분 안에 혈압이 올라가고 혈류량이 감소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 적당한 양이 생각보다 적어요. 주 2회 한두 잔 이내로 줄이시고 가능하면 금연을 목표로 잡으세요. 금연 보조제를 쓰시더라도 전문가와 꾸준히 상담하셔야 효과가 있어요. 혹시 아직도 담배 한 개비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만 피운다고 핑계대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이 혈관을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혈관을 젊게 되살리는 음식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놀라운 효과가 있는 과일 3가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뇌혈관을 젊게 만드는 과일 3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와 베리류예요.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과 블루베리, 딸기, 산딸기 같은 베리류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혈관벽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이 성분들이 마치 혈관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레스베라트롤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안토시아닌은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줘요.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가 바로 적포도주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포도는 껍질째 드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데 정작 좋은 성분은 껍질에 더 많이 들어 있거든요. 포도 껍질에는 과육보다 10배 이상 많은 레스베라트롤이 들어 있어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포도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하루에 포도 한 송이 정도가 적당하고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블루베리는 정말 놀라운 과일이에요. 미국에서는 슈퍼푸드라고 부를 정도로 영양가가 뛰어나거든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뇌혈관 건강에 특히 좋아요.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냉동 블루베리를 플레인 요거트 위에 올려서 아침 식사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냉동 상태에서도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오히려 더 달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가격도 신선한 것보다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딸기도 마찬가지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요. 딸기에는 비타민C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벽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다만 딸기는 당분이 많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포도를 드실 때 껍질째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을 벗겨서 드시나요? 앞으로는 꼭 껍질째 드세요. 두 번째는 오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디를 잘 모르시거나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실 텐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도 냉동 오디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오디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포도의 5배 이상이에요. 혈관 청소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또한 오디에는 레스베라트롤도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탁월해요. 특히 오디는 혈액 흐름을 개선하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아줘요.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걸 방지해서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거든요. 또한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아요. 한국 전통의학에서도 오디를 혈관 건강에 좋은 약재로 사용해 왔어요. 예로부터 노인들의 기력 회복과 혈액순환 개선에 쓰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섭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꼭 상의하세요. 오디의 혈액 희석 효과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신선한 오디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냉동 오디를 사용하세요.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훌륭해요. 오디는 약간 시큼한 맛이 있는데 바나나의 달콤함과 잘 어울려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오디를 우유나 두유에 넣어서 끓여 먹는 방법도 있어요. 오디차로 우려서 드셔도 좋고요. 하루에 한 컵 정도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혹시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오디 따먹던 기억 있으신가요?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좋은 걸 드셨던 거예요. 손과 입이 시커멓게 물들어도 신경 쓰지 않고 먹었잖아요.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전이 형성되는 걸 막아줘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베타카로틴보다 2배 이상 효과적이에요. 라이코펜은 특히 열을 가했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생토마토를 먹을 때보다 익힌 토마토를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져요. 그래서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올리브 오일에 볶거나 토마토 소스로 조리해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토마토 소스 파스타나 토마토 스프 같은 요리들이 실제로는 생 토마토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공식품은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토마토만큼은 예외인 셈이죠. 토마토에는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엽산과 비타민C도 많이 들어 있어서 혈관 건강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돼요.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토마토에 칼륨이 많이 들어 있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를 확인하시고 드세요. 토마토를 고를 때는 빨갛게 잘 익은 것을 선택하세요. 초록색이 돌거나 딱딱한 토마토는 라이코펜 함량이 적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라이코펜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실온에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익혀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앞으로는 익혀서 드시는 것도 시도해 보세요. 이 세 가지 과일을 함께 섭취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놀라워요. 각각의 항산화 작용이 서로 도와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치 혼자서는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여러 명이 함께 들면 쉬워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포도와 베리류는 아침에, 토마토는 점심이나 저녁 요리에, 오디는 간식으로 드시면 하루 종일 혈관을 보호할 수 있어요. 다만 과일은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속에 편합니다. 당분이 급격히 흡수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블루베리 요거트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토마토가 들어간 요리를 드시고 저녁 후 간식으로 포도 한 송이 이렇게 구성해 보세요. 또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혈관에 변화가 생겨요. 6개월 정도 지나면 확실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내일 장을 보러 가신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먼저 장바구니에 담으시겠어요? 저는 냉동 블루베리를 추천해요. 보관도 쉽고 활용도도 높거든요. 이런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느냐예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뇌경색과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혈관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좁아지고 막혀가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큰 증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마치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서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것과 같아요. 김영호 68세님 사례에서 보셨듯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분도 실제 혈관 나이는 15년이나 더 늙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생활 습관과 오늘 말씀드린 과일 3가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김영호님처럼 6개월 만에 10년이나 젊어질 수도 있거든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규칙한 수면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오르내리고 기름지고 단 음식으로 혈관벽에 염증이 쌓이고 운동 부족으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흡연과 음주로 혈관벽이 손상되는 거예요. 이런 습관들을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가벼운 어지러움이나 두통 정도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감퇴돼요. 더 진행되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죠. 심하면 반신마비나 언어장애까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충분한 수면으로 뇌가 맑아지고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로 마음이 안정되고 건강한 음식과 꾸준한 운동으로 활력이 돌아와요. 포도, 오디, 토마토 같은 혈관 친화적인 과일들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젊어지면서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아집니다. 70대, 80대에도 30대처럼 기억력이 선명하고 몸이 가벼운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원칙들을 지키고 계세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거예요.
혈관 나이가 젊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머리가 맑아져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돼요. 몸도 가벼워지죠.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덜 차고 조금 빨리 걸어도 힘들지 않아요. 피부도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니까 얼굴색이 밝아지고 윤기도 생겨요. 잠도 잘 와요. 혈압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요.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앞으로의 계획도 적극적으로 세울 수 있게 돼요. 여행도 가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고 싶고 그런 의욕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냉동 블루베리를 내일 아침 식탁에 올리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그릇에 담으세요. 대략 20개 정도면 충분해요. 플레인 요거트나 우유와 함께 드시거나 그냥 그대로 드셔도 좋아요. 꿀이나 설탕은 넣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시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드시면 몸에서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머리가 더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2주 정도 지나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블루베리는 냉동실에 보관하면 몇 달간 두고 드실 수 있어서 편리해요.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과일을 준비하는 번거로움도 없고요. 가격도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시작해 보세요. 만약 블루베리가 부담스러우시면 포도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포도 한 송이를 껍질째 천천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말이 정말 맞아요. 김영호 님도 처음에는 블루베리 한 줌으로 시작하셨거든요. 그게 6개월 후에는 혈관 나이 10년 젊어지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고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여러분의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라요.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해지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블루베리를 먹는 선택, 내일 30분 걷는 선택, 모레 일찍 잠자리에 드는 선택, 이런 작은 선택들이 6개월 후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뇌혈관을 더욱 젊게 만드는 걷기 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걷기와 함께하면 더 효과적인 간단한 스트레칭까지 모두 보여드릴게요. 또한 혈관 나이를 측정하는 간단한 자가진단법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나이는 되돌릴 수 없지만 혈관 나이는 되돌릴 수 있어요. 그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